저는 이전에 동물구충제의 진실 1편에서 동물구충제인 펜벤다졸의 인체 영향을 정리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을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것인데요. 논문 저자는 닐 암브라 더그라 외 2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비판적으로 인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출처와 함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야 합니다. 논문을 왜곡하여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러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논문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하다 보니 이해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문 내용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펜벤다졸의 항암성과 부작용 여부만 검증하면 됩니다. 이 논문의 항암 기전을 좀 더 쉽게 정리하고 또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먼저 밝힌 후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련 논문에서 동물구충제의 기능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가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섭취하여 생존 및 분열을 하는데요. 펜벤다졸에 의해 암세포가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분열을 하지 못하고 줄기세포가 고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암이 사멸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동물구충제의 두 번째 기능은 포도당을 ATP로 분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정상세포는 포도당이 아니라 ATP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생존하고 분열하는데요. ATP가 부족하면 정상세포는 분열하지 못하고 동시에 세포에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결국 정상세포의 줄기세포가 고사하고 동시에 새로운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 기전을 근거로 해서 정상세포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만약에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만이라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벤다졸은 대사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대사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대사장애가 발생하면 몸에 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사장애가 발생하면 몸에 해로운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펜벤다졸은 소화장애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이로울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 머리 아프다. 조 티펜스를 비롯하여 40여 명의 완치 사례가 있다. 동물구충제의 항암 효과는 알만한 의사들은 다 안다. 제발 더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지 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례는 우리가 모두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나오는 사례들을 다 인정하면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사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례들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기전입니다. 기전.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 이 동영상에 소개한 동물구충제의 암치료 사례자들의 실체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조티펜스의 사례가 나온 동영상의 제목에 드러난 의학 용어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은 말기암 환자 구충제로 극적 완치, 암세포 완전 관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해와 완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해란 일부의 힘, 즉 수술, 항암제, 방사선, 고주파 치료법 혹은 색전술 등을 통해 몸에서 일시적으로 암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반면 완치란 몸 상태가 암이 없었던 과거의
과거처럼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자, 조 티펜스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에 이어 표적 항암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나머지 40여 명의 사례자들 역시 대부분 조 티펜스와 유사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관해냐 완치냐에 대한 논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관해든 완치든 일단 40여 명의 몸에서 암이 없어졌다는 주장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조 티펜스와 40여 명을 구분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조 티펜스의 암 병기인 말기 소세포 폐암 환자의 완치 비율은 1%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소세포 폐암 환자가 그 임상에 참여했는지 모집단이 없습니다. 조 티펜스의 사례에 대한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조 티펜스보다도 더 극심한 암이 단순 관해가 아닌 완치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말기 혈액암이나 말기 담낭암, 말기 부신암, 뇌종양 등 상당수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방법들을 표준 치료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조 티펜스의 치료 사례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0여 명의 사례자들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암의 종류는 모두 다르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3기 정도의 암 환자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암 환자들이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약 2년 내 40%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즉, 병원 치료 후 암이 재발하지 않는 숫자는 100명 중 40명 내외라는 것입니다. 만약 동영상에 소개된 40명의 사례자가 100명의 모집단에 대한 결과였다면 동물구충제를 먹지 않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유의미한 효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40명의 암이 치료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50명 중 40명, 즉 80%가 완치되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구충제의 항암 효과가 입증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혼동하고 있거나 구분하지 않는데요. 사실과 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생명을 다루는 상황에서 사실과 진실을 혼동하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혹세의 무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동물구충제를 먹었고 또 암이 치료된 것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물구충제로 인해 그들이 암이 치료되었다는 주장은 진실은 아닙니다. 이들이 암이 치료된 진실은 동물구충제, 보충제, 여기서 보충제는 비타민 E, 커큐민, CBD 오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한 결과이지 동물구충제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 티펜스의 경우 표적 항암제를 더 추가해야 되겠죠. 자, 이것들 또한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동물구충제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었다면 굳이 다른 것들은 섭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남정석 교수팀의 연구 결과 역시 동물구충제만으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충제를 동시에 섭취할 때에만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등장하는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 동물구충제는 이론상 암세포 사멸 기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하여 그 기전이 맞는다면 정상세포에는 암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물구충제는 동물구충 기전은 분명하지만 암세포 사멸 기전은 불확실합니다. 여기서 암세포라면 인간의 암세포를 말합니다. 만약 동물구충제가 인간의 암세포 사멸 기전이 확실하다면 정상세포에는 암이 발병하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자, 그런데도 이 동영상에서는 제목부터 동물구충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진실로 오해하고 있거나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조 티펜스의 유튜브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진실과는 다르게 동물 구충제를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밝힙니다만 동물 구충제로 암이 치료되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 구충제의 효과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암을 치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5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충제의 효과다. 두 번째, 동물 구충제와 보충제의 병합 효과다. 세 번째, 표적 항암제 효과다. 네 번째, 보충제와 표적 항암제의 병합 효과다. 다섯 번째, 동물 구충제, 보충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의 병합 효과다. 자, 이렇게 5가지를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표적 항암제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에서 조 티펜스와 같은 표적 항암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40여 명은 표적 항암제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설인 조 티펜스가 섭취했다는 비타민 E, 커큐민, CBD 오일이 항암 기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활성산소의 발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세포의 산화를 막습니다. 그러면 혈류가 개선되겠죠? 혈류가 개선되면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자, 암의 유일한 원인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입니다. 자, 산소 부족이 해소되기 때문에, 암의 원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암을 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코큐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큐민은 강황이라는 식품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앞서 비타민 E에서 설명한 것처럼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여 산소 부족 현상을 해소합니다. 따라서 역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CBD 오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D 오일은 대마에서 추출한 것으로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면 혈관에 탄력이 생기고 혈액의 점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겠죠? 결국 세포에 산소가 보다 더 잘 공급되어 암을 자연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살해자들이 먹었다는 보충제들은 분명한 항암 기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우리가 보충제를 섭취하면 누구나 그들처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아쉽게도 이 경우 대부분 살해자와 같은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살해자와 같은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살해자는 비타민 E, 커큐민, 그리고 CBD 오일만을 섭취한 것이 아닙니다. 조 티펜스가 섭취한 것 중 대표적인 것만을 언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 티펜스가 밝히지 않은 것들을 모두 드러내어 똑같이 따라하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자, 이 경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티펜스와 같은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들보다도 본질적이고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왜 암이 발병했는지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환자마다 암이 발병했던 원인은 모두 다릅니다. 조 티펜스를 비롯하여 40여 명의 몸에 암이 발병했던 원인과 독자들 각자 암이 발병한 원인들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암 상식을 이해했다면 조 티펜스와 같은 방법을 처방해도 암이 치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중 누군가가 어떠한 약을 먹고 치료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따라 해봐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처방들은 개개인의 암 발병 원인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 서울대 병원장의 암 극복 사례인데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병원장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자, 그 병원장은 98년에 폐암이 발병했고 이후 방광암, 간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약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과 같은 암에 그 약을 먹은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약이 어떤 기전을 통해 자신의 암을 치료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 김은신 박사가 한 방송에서 그 병원장이 먹은 약은 대장암에 쓰는 약이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즉, 그 병원장은 자신의 폐암 등이 나은 것을 대장암 약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병원장이 대장암 약을 먹은 것도 사실이고 폐암 등이 나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대장암 약을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폐암을 치료하는 것은 대장암 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분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설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20여 가지의 각종 채소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로 늘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이러한 식품은 몸의 산소화를 막아주고 몸속에서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혈류가 개선되겠죠? 혈류가 개선되면 장기 조직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러면 암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워서도 운동하고 일어나서도 운동하는 등 일반인들은 잘 하지도 않는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수시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자,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러면 세포에 보다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에 암을 만들었던 원인이 해소된 것입니다. 아마 그에 더하여 그분은 과거 병원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연스럽게 재직 당시보다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에서 산소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자연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이 섭취했던 것 중 특별한 것만을 암 치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경주에 사는 30대 초반의 유방암 독자가 전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책을 보기 전에 물도 많이 마셨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항산화식품도 더 챙겨 먹었답니다. 또 암을 자연 치유한다는 곳에서 이런저런 약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암이 호전되지 않자 낙심 중에 저희 책 유방암 책을 다 읽었답니다. 책을 보고 나서 산소 부족이 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 즉 유방 조직에 암이 발생할 만큼 산소가 부족해진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초적인 사항을 물어보았지만 저도 특별히 그분이 몸에 산소 부족을 일으킬 만한 요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직업을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을 할 때는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지럽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적혈구를 빼앗아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게 해서 세포에는 늘 산소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몸에 암이 발생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암의 원인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암을 완치하기까지는 직업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환자에게 이런저런 약초들을 처방해 본들 암이 치료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녀가 했다는 일반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을 하거나 항산화식품을 많이 섭취하거나 물을 많이 섭취해 보아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녀의 암을 일으켰던 원인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암 환자 중에는 방송이나 지인들이 소개로 자신과 같은 암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그런 곳에서 획일적인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처방받는 것은 개인의 몸 상태나 암 발병 원인을 고려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주 운이 좋지 않고서는 절대로 암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부 독자들 중에서 호전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몸에 암이 발병했던 원인과는 별개의 다른 처방을 열심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에서 조 티펜스는 오롯이 먹는 것, 즉 약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암을 외부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한 것으로는 일시관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보충제와 같은 보조식품 역시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암이 발병한 사람에게만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암 환자는 식생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등 세부적으로는 수십 가지 요인들이 암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처방을 해야 합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설인 동물 구충제와 보충제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조 티펜스와 40여 명의 사례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경우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독약과 양약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독약이란 동물 구충제를 의미하고 양약이란 보충제를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몸에 해로운 농약과 몸에 좋다는 천정산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만 섭취해야지 해로운 것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저희 결론을 밝혀보겠습니다. 첫째, 동물 구충제는 선충 기생충에 대한 급증 기전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많은 사례로 증명한 것입니다. 둘째, 동물 구충제의 구충 기전은 사람의 암세포 사멸 기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구충제를 연구한 논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문의 주장처럼 동물 구충제가 암세포 사멸 기전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세포도 사멸하고 동시에 새로운 암이 발병합니다. 동시에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이죠. 자, 넷째, 조 티펜스를 비롯한 40여 명은 동물 구충제를 먹고 암이 관해 혹은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물 구충제와 보충제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 인해 암이 관해 혹은 치료된 것입니다. 다섯째, 만약 40여 명의 암이 치료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보충제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상은 이들이 암이 치료되었다는 주장을 사실로 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그들이 정말 암이 치료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이 허위일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암이 치료된 것이 보충제를 비롯한 다른 요인의 결과였는데 그것을 마치 동물 구충제 효과인 것처럼 주장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혹세무민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혹세무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이란 그릇된 이론이나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교주, 그릇된 주장을 내세우는 학자, 정치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혹세무민을 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그들과 심한 논쟁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글 게시자 본인은 물론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매우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암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혼란을 주고 방해를 하느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 몇 달도 안 되어 소리 없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저희 주장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암 환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과는 별개로 동물 구충제 항암 효과에 대한 결과는 지금 동물 구충제를 먹고 있는 분들에 의해 수개월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 이 동영상이 암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동시에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